자, 4번이나 증인 출석을 거부했던 박지만 이지 회장이 어제 법정에 나왔습니다. 네, 증언대에 오른 박지만 회장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어느새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이게 어떤 사건이었지 이렇게 약간 좀 헷갈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검찰의 수사는 그랬죠. 검찰은 조홍천 전 공직기관 비서관과 박광천 전 행정관이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회장 측에 수시로 보고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박지만 회장에게 보고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거나 어떤 출세욕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그냥 주된 입장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은 진행 중인데 어제 10차 공판이 있었죠. 근데 그 핵심 증인인 박지만 회장이 출두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증인 출두하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되고 결국 구인장까지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자진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검찰이 기소한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답변을 통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출세욕이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를 통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조 전 비서관은 그랬을 리가 없다라는 것과 조 전 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자, 박지만 회장의 어떤 얘기를 한 번씩 살펴볼까요? 발언을. 네. 자, 우선 비서실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감이 있었고요. 대통령에게는 내고 비서실장에게는 안 된다니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고 또 왜 거짓으로 만든 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청와대 문건 봤는데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르거나 하는 느낌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 느낌이 없었다. 조금 전에 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 권력에 관심이 없고 그걸 아는 분이 날 이용해서 뭘 한다는 게 넌센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문건은 이제 본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어떤 권력의 어떤 그걸 이용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취지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검찰이 조비서관이 박지만 회장을 통해서 혹시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지만 씨가 자신은 정치 권력에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심하게 말했으면 냉소적이다. 그런 자신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박지만 회장까지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이제 재판을 지켜봐야겠죠. 근데 앞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미행설에 대해서 이제 박지만 회장이 그 얘기를 들었고요. 자신을 미행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박광천 경정으로부터 그 미행설과 관련된 문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서실에 내려고 했더니, 이제 그걸 말렸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 문건을 대통령한테 보고는 하면서 비서실장에게 안 된다는 거는 이해하지 않겠다라는 게 앞서 잠깐 우리 화면에서 소개됐던 내용이고요. 그거는 제가 앞서 소개를 안 드려가지고, 지금 추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앞에 지금 비디오 파일을 잠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앞뒤 거두절미에서 이제 발언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임 변호사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이제 미행설 얘기를 들었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이거 좀 확인 좀 해달라, 날 미행한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했더니 김 실장이 근거를 달라. 그래서 박광천 경정한테 미행성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서실에 내려고 했더니 박 경정이 비서실에 내는 거는 말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는 되고 비서실장에게 안 된다니 이해하기 힘들었다라는 이제 취지의 증언이 어제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재판이 10차 공판까지 갔어요. 이제 조만간 공판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판결 선고가 날 것 같은데요. 제가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예측드리기는 어려우나 핵심 증인인 박지만 증인이 어제 나와서 검찰의 수사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고인 측에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증인 지원 절차인가요? 그 절차에 따라서 동선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다고 했는데 4번 정도 이제 소환에 불응했다가 이번에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좀 배경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나오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계속 여러 차례 미뤘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구인장까지 나왔는데 구인장으로 나오기는 출두하기에는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자진 출두하되 아마 저렇게 저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취재진들의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좀 나는 좀 법관들이 출입하는 곳은 이제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취재진이.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절차를 요청했고요. 재판부에 받아들여져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법원에 출두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화면은 이제 어제 화면이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출석했던 그 화면이고 어제는 이제 비공개로 출석을 해서 네, 그렇죠. 관련된 사진이나 화면은 이제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끝으로 말이죠. 이게 이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고 또 박지만 회장이 이제 증인으로 어제 출석을 했던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경정하고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핵심 증인이 어제 출두를 하셨고요. 어제 출석을 해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좀 유리한 쪽으로 피고인 쪽에 유리한 쪽을 증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판부가 판단은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검찰 기소 방향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좀 더 어제 증언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문건 유출이 이제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조 비서관으로부터는 받은 문건이 없다라고 또 증언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피고인 쪽에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